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린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홍시입니다. 또 홍시님 반갑고요. 또 우리 체린맘, 하은맘 오늘 새롭게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지금 방학 중이죠? 네. 아이들 손잡고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아침에 분주하셨죠? 조금. 괜찮았어요, 저는. 아침밥 먹이고 오셨어요? 방학에 아이들이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고 또 밥을 먹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희한하죠? 방학 때 애들이 더 일찍 일어나요. 맞아요. 우리 체린이는 깨우면 안 일어나는데. 아, 그래요? 아직 방학을 누리고 있던데. 방학하면은 저희가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눌 주제도 그렇지만 어떤 게 제일 이렇게 마음이 쓰이세요? 밥 챙겨 먹는 게, 예, 새끼 챙겨 먹는 게 좀 일이긴 하죠. 학교 다닐 땐 점심 학교에서 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방학하니까 확실히 또 아이들 저는 3명 자녀가 있으니까 3명 다 같이 이렇게 먹이는 거. 네, 엄마들이 정말 챙겨줘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식탁 그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학 중에 우리 아이들 그 엄마의 식탁을 기대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우, 찔려요. 분식집에 무슨 떡볶이나 이런 걸 더 기대하려나? 아니, 마음 같아서는 뭐 이렇게 잘 해주고 싶었는데,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은 흘러가고, 벌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계약일 것 같고, 별로 열심히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약하면 학교에서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균형 있게. 맞아요. 급식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 네네. 또 방학이기도 하죠. 네. 영양가도 골고루 이렇게 먹여서 식단을 짜주시니까 그게 되게 의지가 됐었는데 그걸 방학 때는 엄마인 제가 그걸 감당하고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이 조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죠? 네. 방학 중에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 식탁. 아이들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이들 생각 들어보고 다시 나눌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예요. 쫀득쫀득한 떡이 맛있어요. 갈비 좋아해요. 수제비. 저는 라면을 좋아해요. 고기요. 불고기. 네, 김밥이에요. 미역국이요. 계란, 김치에다가 계란 막 이렇게 묻혀서 소세지 넣는 김치볶음밥이요. 삼겹살. 사과나 오렌지, 귤, 딸기, 체리. 치즈, 토마토, 뭐였더라? 스파게티. 불고기, 짜장면밥, 핫케이크. 쿠키나 케이크 만들어 먹고 싶어요. 아이들 목소리 들으니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참 애들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인터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거라도, 되게, 기쁘게 먹는구나. 네. 그러니까는 뭐, 꼭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요리책에 있는 그것대로 막 해주는 거는 진짜 어떤 면에서 진짜 특별한 날, 그런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먹는 건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그 삼시세끼잖아요. 근데, 그런 거 들으니까 좀, 신경 써주지 못한 거에 비해서 애들이 고맙게 생각하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고 그러네요.
인터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게 다 밝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하는 메뉴 속에 그거를 먹을 때 또 요리할 때 그 가족들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되게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메뉴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므라이스, 뭐 핫케이크, 카레, 수제비, 김밥. 네. 라면도 있더라고요. 라면이 이렇게 애들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해요. 우리 애들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고기도 뭐 불고기, 뭐 다 우리도 좋아하는 그런 어쩌면 평범하고 소박한 그런 메뉴인데 또 아이들은 기억에 나나 봐요. 그러게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는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말린 나물 같은 거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나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물도 맛있지만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겨울 되면은 묵은 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름을 되게 좋아했어요. 보름 때 먹는 그 네, 나물 묵은 많이 나물. 먹잖아요. 네, 그다음에 찰밥 뭐 이런 거. 그래서 특별히 저희 엄마 무시왁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몰라요. 약간 처음 들어봐요. 호박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마른 호박나물이고 무시왁대기 뭐냐면 겨울에 무가 맛있어요. 그리고 그 무를 코다리 같은 그 말린 명태 같은 그걸 넣고서는 이제 그냥 찌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게 밖에 이제 추울 때 우리 때는 이제 주택이 많았으니까 밖에다 놓으면 겨울에는 엄청 차가워요, 약간. 근데 그걸 차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임신했을 때는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큰딸은 여름생이어가지고 네. 무시학대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여서 그걸 먹었는데 여름에는 그 맛이 안 맛이 나요? 아닌 네. 거예요. 그 여름무는 별로 맛이 없고 그게 우리 김장할 때 겨울무로 했어야지 그 맛이 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배추든 무든 그런 게 다 항상 그냥 맛있는 건지 알았는데 난 이제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가을무 이렇게 가을 배추가 맛있어서 겨울에 김장하는 게 맛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거 못 해주는 것 같고 그냥 간단한 것만 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뭐 오므라이스 그런 것만 해주는 것 같고. 무시왁대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방학 때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거는 딱 기억은 사실 안 나고 우리 언니가 학교에서 가사 실습을 하면서 고로케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감자 고로케를 튀겨줬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엄마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정미소를 하셔가지고 방학 때도 항상 이렇게 쌀을 찌우러 오시고 바쁘셨거든요. 저희들끼리 놀다가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그 밥상에 같이 숟가락 하나 얹고 그냥 어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할아버지도 같이 사셔가지고 주로 할아버지의 입맛에 맞춰진 뭐 생선, 그쵸, 나물, 국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밥상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놀다가 와가지고 숟가락 놓고 밥 먹고 또 나가서 놀고 네. 근데 저희가 되게 대식구여가지고 차리고 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담당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거지하는 거 되게 제 일처럼 좋아하긴 해요. 빠르게 잘하죠. 네. 즐거워요. 그냥 내 거라는 내 역할이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담당이 바뀌지 않고 좀 고정적이었어요. 네네. 언니는 세팅하는 걸 도와줬고 엄마는 요리하시는 걸 하셨고 저는 설거지. 네. 저는 막내여가지고 맨날 먹고 나가서 놀기만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집 와서 오히려 득이 안 되고 시집 와서 이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 넘어서라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저도 형제가 많아서 제가 오남매 막내딸이어가지고 굳이 저한테 뭐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딸들한테 제가 이제 결혼해서 되게 신혼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로부터 이렇게
식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신 거를 먹어본 경험이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옛날 엄마 생각도 진짜 많이 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엄마가 해주신 맛을 나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음식에도. 그래서, 아,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거 이런 맛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이제 맨날 먹기만 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시댁에 와서 시댁 문화에서 이제 좀 배운 것들이 있었는데, 수제비도 저는 그냥 저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멸치 다시마 국물 내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조개 넣고 그런 개운한 걸 좋아했는데, 저희 시댁은 돼지고기 넣고서는 수제비를 하는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돼지고기를 넣고 국물을 내서 수제비를 한다는 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지금도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돼지고기 넣고서는 이제 수제비를 해주는데, 돼지고기 어느 부위요? 목살이요. 어. 네, 목살로 이렇게 육수를 좀 이제 양파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마 넣고 그 육수를 좀 내요. 그럼 네. 이제 반죽은 이제 했던 거 냉장고에 이렇게 좀 숙성된 거 이렇게 해서 뜯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간장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간장 넣고 이제 마늘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게 구수해요. 근데 약간 별미겠다. 독특하네요. 김치 요즘 김장해서 김치 막 맛있는 거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수제비 하나랑 같이 먹으면 괜찮겠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 시어머님이 요리를 좀 이렇게 잘 좋아하시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정에서는 오히려 맨날 먹기만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결혼하고 냉장고 딱 열었고 어머님은 그냥 있는 거 대충 드신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 거여서 나도 좀 저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잘 네. 못하지만. 네. 근데 결혼하고 한 20년 되니까 저도 조금은 이제 흉내는 조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우, 그런 저는 것 같아요. 정말 요리하는 게 점점 싫은 거예요. 왜요? 아, 귀찮아요. 아이고,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 엄마랑 같이 많이 있고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챙겨줘야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뭐 메뉴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주일 식단도 짜보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애들이 다 크고 거의 밥을 집에서 안 먹어요. 그러면은 저나 우리 남편 가끔 같이 먹고 주말에 좀 모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뭐 그 주말 이틀 그때 제가 좀 음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점점 더 음식하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 이런 일품 요리 이런 걸 더 점점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둘째가 늦둥이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큰애는 이제 진짜 볼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이제 둘째는 챙겨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간단한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하고. 맞아요. 근데 방학 때는 이 삼시세끼를 다 정성을 들여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은 뭐 간단하게, 점심은 진짜 한 그릇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 저녁 한 끼만 이렇게 잘해 맞아요. 먹여도 바쁘더라고요. 이 하루가. 그럼 맞아요. 우리 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우리 정보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으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저는 요리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정말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를 하면 가족들이 잘 안 먹을 경우도 많고, 제가 먹어도 이건 좀 이상하다. 정말 좌절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요. 정말 간단하게 어떤 거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계란밥. 그래서 양파랑 마늘이랑 넣고 볶다가, 그리고 계란을 넣다가 굴소스를 넣어서 스크래블 에그처럼 해서 밥을 넣고
그냥 이렇게 버무리면 그게 한 그릇 계란밥인데 네. 거기다가 파를 되게 많이 넣어서 이렇게 처음에 볶아주면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둘째, 셋째가 잘 먹긴 하더라고요. 네. 자주 해주지는 못해도 정말 왜 너무 힘들고 뭔가 재료가 없을 때 딱 해주기에 한 끼로 괜찮더라고요. 계란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예요. 되게 간단한 레시피. 밥을 이렇게 막 좀 그 볶음밥을 하거나 좀 계란 참기름 넣어가지고 깨소금이랑 간장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놓거나 해가지고 계란 푸른 물을 먼저 지단처럼 프라이팬에다가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떠서 그 조리하면서 그 위에 약간 반숙 정도 됐을 때 밥을 이렇게 뭉친 조그만 밥들을 올려요. 네. 그래서 걔를 이렇게 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럼 맛있어요. 그거 약간 계란 좀- 지단에 밥을 마른 거죠. 그거 조금 근데 네. 손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제 손으로도 된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큰 기술은 요하지 않은 것 이제 같아요. 아이들은 재밌게 이거를 집어 먹을 것 같긴 예, 해요. 하나씩, 맛도 하나씩. 있지만 보기에도 핑거푸드처럼. 그렇고. 얘를 김밥 대신 싸줘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자주 해서 먹였던 그러니까 것 유부피 같아요. 대신에 해봐야 되겠다. 약간 계란이 그 피가 돼가지고 이렇게 네. 만두처럼. 네. 프라이팬에서 이제 걔가 이렇게 돌돌 말아지는 게. 네. 그러면 애들은 약간 또- 밥이랑 이렇게 융화가 돼가지고 계란이 더 맛있는.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보기도 신선하다. 은근 예뻐요. 그러니까 이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이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 예쁜 거에 또 맞아. 또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네. 그리고 그냥 별거 아닌데 예쁘게 놔주면. 약간 그릇만 예쁜 그릇 때가 맞아요.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저도 아침은 거의 이렇게 계란 요리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둘째가 오므라이스 좋아해가지고 오므라이스 했는데 그냥 저는 햄 다지고 양파만 다져가지고 볶다가 그냥 밥 넣고 케찹 좀 넣고 간 뭐 후추랑 소금 후추 간 좀 해가지고 한 다음에 계란 이제 다른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계란 지단만 이렇게 해갖고 덮어가지고 주고 위에다가 케찹으로 예쁘게 그린 거. 근데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오므라이스. 그리고 감사하게 그게 되게 편한데 얘가 좋아하니까 얘는 그렇게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음식에 너무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줘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엄마의 마음이 그래도 담긴 거면은 다들 아이들을 기쁘게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그걸 되게 기쁘게, 아, 내가 좋아하는 걸 엄마가 준비해서 해주는구나. 자기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걸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먹는다는 의미가 맛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거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엄마로서는 사랑의 표현이죠. 저도 아이가 이제 기숙사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얼굴을 못 보고 네, 그러다가 주말에 오면은 제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은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기 한 며칠 전부터 뭘 할지를 생각을 해서 그 전날 장을 보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차려주는 거죠. 정말 사랑에 담긴 거죠. 사실 별거는 없어요. 그냥 예. 엄마가 차려준 집밥이죠. 뭐. 그리고 예, 기쁘게 준비하게 되잖아요.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봐야 되나? 우리 너무 매일매일 있으니까. 예전에 친정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 아이들 입에, 자녀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게 논에 물 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너무 공감된다. 몰랐어요. 근데 애가 정말 먹는 모습만 봐도 되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끼니를 때운다는 의미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진짜 밥이 보약이라고 밥만 잘 맞아요. 먹어도 정말 뭐 보약 안 먹어도 된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밥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항상 저도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 애들도 빵보다는 밥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 세대보다는 이제 아침 대용을 할 게 많으니까 토스트도 해주고 뭐 밥도 해줬다가 뭐 주먹밥도 해줬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급할 때는 시리얼도 주고 우리는 좀 더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분주하다, 네. 좀 게으르다,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이 풍족한 것 같진 또 않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어떤 약간. 면에서는 좀 그런 결핍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시대 때 저희가 받았던 그냥, 거. 네, 그런 그걸 것들을 비하면. 지금은 좀 다른 데서 이렇게 대용하고 대체하는 그러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너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 저는 그걸 잘해 먹어요. 한 그릇 음식인데 그냥 쌀을 씻어서 그 위에 물을 얹던지 무밥을 해 먹던지 아니면 콩나물 얹어서 너무 좋아요. 콩나물밥을 해 예. 먹던지 버섯을 있는 걸 썰어 넣어서 버섯밥을 해 먹든지 양념장에 막 비벼서 먹는 건데 그냥 그게 한 그릇 먹는 건데 저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간단히 그걸 많이 해 먹는 편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맛있겠다. 네, 저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밥할 때 얹으면 네. 되니까. 네. 무가 맛있을 때, 네, 맞아요. 굴이 좀 맛있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하는 레시피예요. 그죠? 이거 간단한 거죠, 이거? 근데 한정은 아이들 중에 그걸 안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밥을 어떨 땐 좀 따로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제가 그거를 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간단한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평소에 하는 밥보다 물을 좀 적게. 적게 넣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질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좀 진밥을 싫어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하니까 또 도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제일 어려운 게 물이에요. 물 조절하는 그러니까, 거. 그죠. 다른 거 재료 준비하고 이런 거 너무 간단한데 예, 예. 그 요령을 알면은 그럼 물을 금방 하긴 평소보다 한 조금 덜 넣어야 되죠. 덜, 적게. 이제 재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무는 수분이 엄청 많으니까 무가 들어가면 정말 반으로 확 줄여야 되는 거고 버섯이나 콩나물은 좀 덜하죠. 수분이. 어떤 햅쌀은 또 물을 적게 먹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물 조절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간단한데 이건 물 조절을 잘 맞아. 이게 맞아요. 팁인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시행착오를 좀 해보시면서 그거를 알 수 예. 있게 될까요? 네. 하도 저는 자주 해 먹다 보니까 네. 이제 손에 익더라고요, 이게. 친구가 알려준 건데 이게 새싹 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중에서 파는 그냥 이제 샐러드 할 때 쓰는 그런 새싹 나물 같은 거 있잖아. 샐러드용 이렇게 그 어린 잎 같은 거 그거 그리고 이제 호박 집에 이제 호박 있으면 호박 나물만 좀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그 새싹 샐러드 먹었던 그거랑 참치캔에 그거랑 약간 회덮밥 비슷하게 하는데 맞아. 거기다 조금 김가루 같은 거 조금 더 아. 넣어주면은 좋아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는 네. 그거 많이 해 먹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막 네. 급하게 들어가서 할 거 없을 때. 저도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뭐 전날 이제 된장찌개를 해 먹은 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다음날 거기다가 소고기 좀 썰어놓고 된장죽을 그냥 찬밥 넣어가지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소고기 넣고 먼저 끓이다가 찬밥 넣고 막 끓이면 된장죽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쌀쌀하고 이럴 때는 쉽게 후루룩 먹고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이가. 그것도 되게 손쉬운 네. 요리인 것 같아요. 저희는 첫째가 지금 13살 되고 둘째가 10살 그리고 셋째가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터울도 있지만 기호도 완전히 달라서 첫째는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고 네. 육류나 해산물, 둘째는 그냥 야채나 이런 두부 부드러운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줄까 하면 메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을 절충할 수 있는 메뉴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스파게티나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아니면
김치찌개나 고기를 넣은 김치찌개, 고기와 두부를 같이 넣는 거죠. 아니면 좀 매콤할 수도 있는데 부대찌개 같은 거 조금 덜 맵게 해서 주거나 그렇게 해서 주는데 생각보다 제가 해주는 것만 자꾸 해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6가지 정도의 메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잘 먹어줘가지고 맞아요. 애들이 정말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명에게 맞추면 한 명은 꼭 불평불만을 네.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음식 자체에 대해서 꼭 내가 원하거나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이 아니어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너무 좀 다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음식도 풍요롭고 더 많은데도 이게 감사가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당연하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저도 형제가 셋이어가지고 경쟁적으로 먹었거든요. 이게 없어질까봐 금방 맛있는 반찬은. 근데 이 아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할 때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이거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여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식탁에서 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조금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또 참는 것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도 첫째 아이가 생각해보면 첫 아이라 이유식을 되게 꼼꼼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여가지고 이유식을 할 때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잠깐씩 맡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유식을 제대로 잘 해주진 못했어요. 네. 파프리카나 뭐 야채들을 좀 많이 주기보단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다양하게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야채나 이렇게 몇 가지는 거의 지금 6학년이 되는데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둘째는 제가 고기 종류를 잘 이렇게 못해서 쇠고기 요리가 생각보다 이유식 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 제가 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엄마의 또 취향이 들어가는. 그래서 둘째는 고기를 그렇게 잘 안 먹고 그냥 다른 거는 다 그냥 먹는데 이제 네. 셋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셋째는 잘 해보리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네요. 그래서 셋째 때는 이유식 할 때 야채랑 이런 걸 골고루 또 주변 엄마들의 그 팁을 받아가지고 치즈도 넣고 이렇게 생선 같은 경우는 비린데 치즈를 넣으면 좀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신경 써서 이유식을 했더니 셋째는 정말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릴 때 식습관도 되게 중요하구나. 뇌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네. 식습관도 그래서 조금 미안하면서도 3번에 걸쳐서 제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셨네요. 네, 이래저래 셋째가 혜택을 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전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 다양하게 준다고 줬는데 예, 안 주진 않았어요. 근데 아예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강요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큰애 같은 경우는 바나나를 안 먹어요. 예, 물컹물컹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유치원에서 전화도 왔었어요. 아이가 바나나를 안 먹는다고 하는 아이는 좀 흔치 않나 보더라고요. 달콤하고 예. 얘가 바나나를 안 먹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마 끝까지 안 먹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애를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없이 얘가 음식 요리하는데 동참하게 된 것 같아요. 한 3살, 4살 때부터 혼자 있으면 형제가 없이 혼자 있으니까 계속 요리를 못하게 들러붙어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엔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재료 손질하는 그 조수 역할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멸치똥 따기, 양파 까기, 뭐 이런 버섯 이렇게 찢기 이런 거를 시켰더니 신기하게 자기가 다듬어 본 음식은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만져보고 애들이
접해본 거를 쉽게 이렇게 먹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네, 좋은 좋은 방법인데요. 경험이었던 것 같고 얘도 나름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네. 놀이로 생각하고 그리고 성취감도 있더라고요. 음. 내가 이거 했다? 이러면서 막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저는 큰애 때는 나도 못하고 그때는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채린이 때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시키고 식탁 이제 뭐 식사 준비할 때 뭐 숟가락도 놓게 하고 이제 물컵도 놓게 하고 그런 것들 이제 그 밥상머리 뭐 교육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는 첫애 때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첫애 때가 홍시밤처럼 아이랑 단 둘이 있을 때가 네. 4살 때까지였거든요. 4살 이후에는 둘째가 생겨서 그 전까지는 아이랑 뭐 밀가루로 놀이도 해보고 쿠키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 가사 일에 함께 하는 거가 조금 빨랐고 둘째는 형이 하니까 자기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 요리하는 이 요리 전선에 뛰어들게 됐고요. 둘 다 남자라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성취감을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일이 아니라 엄마에게는 그게 일일 수 있는데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한 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뭐 깍두기 담글 때 무를 깍둑 썰기를 해준다거나 네. 지금은 칼을 쓸 수 있는 정도니까 그리고 첫째는 이제는 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스파게티나 김치볶음밥 몇 가지 요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지금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니까 네.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요리를 지금 현재 10살이 되었는데 할 수 있고 지금 막내는 4살이 되거든요. 막내는 작년에 3살 때부터 이제 콩 까기. 콩을 이렇게 까여진 콩이 아니라 네. 꼬투리가 있는 그 콩을 이렇게 까는 거 시켰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란 까기, 삶은 네. 계란 까기 이런 거. 근데 엄마가 할 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겐 놀이죠.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요리 활동 자체가 여러 가지 색깔들도, 재료의 색깔들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익혀서 나오면 이 화학 반응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굉장히 그 계량을 해야 되니까 수학적인 것도 되고, 사실 제가 봤을 땐 되게 다양한 그 융합적인 그런 네.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첫째는 자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향신료들 있죠. 소금이나 후추나 아니면 뭐 소스 종류들을 섞어서 볶음밥 할 때 이거 A와 B를 섞기도 하고 뭐 C와 D를 섞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맛을 내더라고요. 우와. 멕시칸 무슨 향신료가 있었는데 그거랑 볶음밥에 넣었는데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 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모두 온 가족이 극찬을 하며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엄청 이렇게 우쭐해 했겠네요. 막 그런 걸 되게 칭찬해주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마 자기가 먹고 싶은 맛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첫째는. 와, 네. 애들이 미각도 그러면 되게 미묘하게 발달하는 게 있겠어요. 여러 가지 맛을 맛보게 되니까 네. 되게 요리가 그냥 나에게는 주부인 저에게는 하나의 그냥 정말 삼시세끼를 하는 건데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나. 단 엄마가 그거를 그냥 허용해줘야 네. 돼. 왜냐하면 초기에는 정말 많이 지저분해지고 엄마가 해야 될 뒤치다거리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맞아요.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조금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는 이제 제가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 되더라고요. 네. 장 보는 것부터 같이 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맞아요. 장 보는 거 엄청 좋아하죠. 네. 메뉴를 선정해서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메뉴를 같이 짜고 네. 뭐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같이 리스트를 적어서 같이 장을 보고 와서 손질하고 조리해서 먹는 것까지. 오. 설거지까지. 설거지까지. 요즘에 네. 설거지까지 얘가 넘보더라고요. 설거지가 마무리죠. 네네네. 그 과정을 다 같이 아이들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예, 좋은 정말 아까 융합 네. 그 과정이 것 되지 같아요. 않을까. 그러게요. 극동방송 방송을 하면서 준비하면서요.
가족 식탁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새롭게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그 식탁이라는 그 자리가 저희가 밥만 먹고 그냥 많은 그런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싶어요. 네. 각 가정에서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래도 저희 가족만 해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식탁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식탁 자리에서 다 모였을 땐 정말 좀 아이들 눈도 좀 볼 수 있고요. 또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요. 어렸을 땐, 한주가 어렸을 땐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 3번을. 근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가는 순간, 조금 더 일찍은 뭐 어린이집을 가는 순간 점심이라는 그 한 끼가 날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한주가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녁 시간도, 그러면 아침, 하루에 그 아침만, 근데 아침 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한주도 빨리 뭔가를 하고 과제를 해야 되니까 금방 먹고 일어나 버리고 어느 순간 한주랑 하루 종일 내가 대화를 한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이랑 어떤 이야기 했냐면, 우리가 조금 더 한주가 진짜 우리 가정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한주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가 그렇게 잘할 거니까 같이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게 밥 먹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녁 밥 먹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한 게 그 앱을 이용해서 네. 그 룰렛 앱이 있거든요. 가족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질문지가 이렇게 룰렛을 돌리면 핸드폰에서 질문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연령이, 성별이 되어 있고 연령이 나눠져 있고 뭐 주제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질문을 이제 한 사람씩 밥 먹으면서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한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주제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게 저희가 작년 2학기 때부터인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앱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궁금한데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식탁에서 그 핸드폰을 갖고 오지 말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저희 아이는 다 컸으니까 대학생이기도 네. 하고 걔네들은 핸드폰을 갖고 와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놔두는데 저희가 이제 누구랑 같이 먹게 되면 갖고 오지 말고 우리 그 눈 좀 보자고 제발 눈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 정말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먹는지 막 어떤 뭐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그냥 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게 점점 더 너무 귀하고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면은 점심이 날아간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애들이 더 크면 점점 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어요. 이 삼시세끼가 버거울 때도 있는데 이게 그리울 길지 때도 있을 않겠구나. 거예요. 네, 그렇게 느껴지면서 글쎄 다 더 키우신 귀하다. 분들은 그 시절이 좋다고 그 시절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요리 실력을 가졌을 때는 그게 되게 어쩌면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질 것 같네요. 네, 지금의 때 네. 그렇죠. 우리는 네. 힘들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그 때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간 그들이 밥을 해놓고 식사로 오세요 어머니 이럴 수 있는 때도 오겠죠? 그럴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정말 그 전까지 어떤 음식을 하든 여하튼 아이들과 한 자리에서 같이 눈을 좀 마주치면서 같이 밥 먹는 그 식탁을 정말 좀 귀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네요. 그런 방학이면 좋겠고요. 네.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네,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네, 오늘 팟캐스트 함꽃에서는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리는 식탁 이야기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 방송
녹음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하은맘부터. 사실 저는 요리하는 거 정말 자신이 없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걸 많이 먹어야 키가 크고 건강해지고 거기에 되게 많이 포커스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함께 나누면서 이 식탁의 자리가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 공감의 시간이 아이들이 이 식탁 밖을 나갔을 때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전투 전에 무장할 수 있는 이 식탁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면에서는 밥을 차리고 뭐 같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이 식탁에서의 그 자리가 정말 귀하구나. 우리 아이들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귀한 특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래저래 게으름도 피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저부터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아 먹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은 식탁의 문화를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좋은 얘기,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엄마로 느끼게끔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가족을 먹이는 일이 쉽진 않지만 그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정말 가족이 함께할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준비하고 같이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저는 가가지고 돼지고기는 수제비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희 집에 김치가 좀 괜찮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서 좋았고요. 건강한 그런 또 따뜻한 밥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